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면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8분 전쯤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들어온 속보인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합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동해상으로 쏘긴 쐈는데 몇 발을 쐈는지로 구체적으로 재원이 뭔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오늘 잠시 뒤에 뭔가 이제 재원 분석 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게 2달 만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쏜 걸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그 부분 외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일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한동훈, 이종섭 즉각 귀국해야. 한동훈 위원장 어제 저녁 퇴근길에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즉각 귀국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센 얘기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동훈, 이종섭은 귀국, 황상무는 결단을. 네. 한동훈 위원장 강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종섭, 황상무 결국 다 키는 용산이 쥐고 있는 사안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다음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당정, 황상무 거취, 이종섭 귀국 갈등. 네. 지금 당정이 황상무, 이종섭 이 두 사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기사입니다. 이 얘기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원희룡 40%, 이재명 48%, 김태호 45%, 김두관 41%. 무슨 얘기냐? 중앙일보가 오늘 총선 D-23일입니다. 23일을 앞두고 전국은 아니고요. 몇몇 주목이 되는 일부 격전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인천 계양을이죠. 원희룡 40%, 이재명 48%, 8%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바뀐가? 그런데 이 조사 오차범위가 4 플러스 마이너스 4.4입니다. 때문에 오차범위 내에 지금 이 각축전을 좀 벌이고 있다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태호, 김두관, 경남 양산을이죠. 4%포인트 차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다. 그럼 중성동갑, 윤희숙 전현희 39% 동률이다. 수원병은 박문규 35, 김영진 44, 9%포인트 차이. 이거는 민주당 김영진 후보가 더 조금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홍성예산, 강승규 46, 양승조 37. 이거는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일 앞둔 여론조사, 민심은 지금 이렇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이게 오늘 중앙일보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24개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정부 집단 행동 고리 끊겠다. 네, 일단 24개 의대 교수가 집단 사직하겠다라고 얘기한 걸로 제목만 보면 약간 보일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이겁니다. 17개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결의를 했고요. 남은 7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도 집단 사직할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24개 의대 교수들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문제는 이제 사직서를 내겠다라고 얘기한 교수들 마지노선이 25일이라는 겁니다. 사직서를 내면 25일부터 우리 행동에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25일이 어떤 날이냐? 전공의 이 면허 정지가 발효되는 게 25일이다. 마지노선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면허 정지가 될까 봐 교수들이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얘기인 거겠죠. 문제는 정부도 집단행동 고리 끊겠다라고 강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 의협 평행선을 달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입니다. 의정 갈등 한 달,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먼저. 네, 지금 의정 갈등 벌써 한 달입니다. 평행선을 달린 지 한 달째나 됐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중요한 건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게 먼저다. 이건 정부한테, 의사협회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양쪽 모두한테 해당이 되는 얘기인 거겠죠. 지금 이제 끝까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란 생각은 하수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주목하는 건
누가 먼저 손을 내밀고 테이블에 앉을 것인가 여부를 국민들은 더 주목해서 보고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뿌였습니다. 네, 뿌예요. 뿌연 서울의 봄.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모습인데요. 정말 뿌해서 저 뒤가 하나도 지금 보이지가 않죠. 어제가 올해 첫 황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몽골에서 온 황사. 근데 이 황사 평년보다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고 그래요. 어제는 황사였고 오늘은 어떤가? 오늘은 꽃샘추위입니다. 어제는 먼지가 많고요. 오늘은 춥고요. 사실 이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는 이유 추워서도 쓰고 미세먼지 때문에도 쓰고 계속 지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은 꽃샘추위. 그렇다고 하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두껍게 입으셔야겠죠. 얼마나 춥냐. 다음 기사 볼까요? 오늘 서울 아침 최저 1도, 철원은 마이너스 5도입니다. 네. 일단 서울 지역은 뭐 영하까지는 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강원도 철원 지역은 영하 5도까지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다. 다만 낮에는 또 최고 기온이 10도가 넘게 훌쩍 오릅니다. 이 얘기인즉슨 두꺼운 거 하나 말고 얇은 옷 여러 개 겹쳐 입고 나오시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인 거죠. 네. 저희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월요병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비타민 E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2,200원에서 6,000원. 손 떨리는 사과값 만든 건 유통이었다. 저희가 지난주에 거듭거듭 금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이 안 가고 멈칫한다. 한 개에 5,000원, 10,000원까지 가더라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손 떨리는 금사과값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유통이더라라는 얘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작황 부진이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근데 작황이 안 되니까 문제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사재기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들이고 물량을 쌓아두기만 하니까 가뜩이나 없는 이 물량이 더더욱 부족해서 가격이 금사과 값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다. 문제는 정부가 현황 파악 없이 직접 할인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 할인 지원해주네 정부에서. 그럼 갖고 있는 물량 안 풀겠죠. 그래서 더더욱 값이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농가들 입장에서 억울하다. 유통 과정 때문에 폭등한 건데 우리 좀 억울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과가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금사과 몸값에 대세 굳히는 딸기입니다. 사과가 너무 비싸서 사과 먹을 거 딸기 먹는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지금 부등호가 이렇게 가 있습니다. 2020년대 대형마트 매출 1위가 원래 사과였었는데 과일 중에서 이제는 딸기로 변했다. 품종 다변화 힘입어 국민 과일로 변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럼 딸기는 금딸기가 아닌 거냐. 제 생각에는 금까지는 아니지만 은딸기, 동딸기 정도는 딸기도 사실 비쌉니다. 네. 요즘 안 비싼 게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출구 전략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동훈, 이종섭 즉각 귀국해야.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퇴근길에 이 얘기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직접 들어보셔야겠죠. 들어보시죠. 이종섭 대사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즉각 소환하고 즉각 귀국해야 된다. 즉각이라는 말을 거듭거듭 썼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이거 생각보다 오늘 조간에 강수, 한동훈 위원장 강수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발언이 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즉각이란 말은 이제 주저없이 빨리 결정을 내리라 이 얘기 아니에요? 네. 황상무 시민수석이 어떤 핵과 관련된 언론과 관련된 핵한 논란 이거 자체는 엄청난 얘기예요. 어떻게 대통령 참모가 아무리 농담이지만 비공식적이지만
언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종석 호주 대사와 관련해서는 물론 공수처에서 좀 문제가 있죠. 2번이나 출국 금지하면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여당, 국민, 야당 모두 황성무 사퇴하든지 자진 사퇴하든지 경질을 하라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종석 바로 귀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게 고립된 섬인 용산에서만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이게 여느 때와 틀리게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게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네. 그게 상당히 먹히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론에도 반영이 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그게 상당히 옅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게 정권 심판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저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 계속 하고 다녔잖아요. 네. 그런 거 100번에 몇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한번 딱 일어나면 민생 토론 같은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대통령실이랄지 용산에서는 이걸 두고 주저주저 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뭔가 야당이 약간 정치적으로 음모론으로 갈 수는 있지만 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계속 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사안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거고 약간의 억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직하면 경질하라. 그다음에 이종석 귀국시키라.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죠.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결국 계속 끌고 갈 문제는 아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광삼 변호사님 거의 용산에 대한 호소문 느낌으로 열심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산 섬이다라고 또 지금 표현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퇴근길에만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 며칠 전에 한 3일 전쯤이었었나요? 한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분이 지금 내일이라도 정말 필요하다면 공수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그럴 얘기가 나올 문제인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고요. 네, 지난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17일 퇴근길에 이 즉각 귀국하고 즉각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한 3일 전 발언은 글쎄 공수처에서 부르면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큰 사안인가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윤주진 위원님, 2, 3일 전과 어제 저녁과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 그 사이에 여론의 악화라는 것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점도 있고요.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국 유세,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을 다니면서 상당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정치권에서 들여다보면은 이 바쁘게 일정을 하는 정치 지도자, 리더의 경우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참모들과 숙고를 할 시간이 사실 되게 부족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언론을 본다든지 주요 사설을 본다든지 혹은 네티즌들의 그런 댓글 이러한 것들을 볼 시간이 많이 부족했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특히 지난 주말 들어서 조금 일정을 줄이고 특히 어제 있었던 공동선대위 회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처음에 이종섭 대사 사건이 터졌을 때는 다소 미온적으로 반응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인데 그래도 빨리 이걸 교정해서 문제의 심각성과 사태의 위급성을 깨닫고 바로 행동에 나선 점은 특히 이번 주가 고비였는데요. 이번 주 초반에 이렇게 메시지를 낸 것은 매우 다행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이 여론이 급속하게 좀 악화된 것도 있고 그동안 차근차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할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 든 게 급속하게 악화된 여론을 먼저 이유로 꼽으셨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종섭발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 한동훈 이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라는 얘기는 계속 나온 얘기죠. 근데 요 앞에 붙은 게 이겁니다. 이종섭발 수도권 위기론. 위기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민심의 방향은 사실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꾸준하게 매 주마다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 2월 마지막 주에는 43, 26에서 서울 지역에 국한한 겁니다. 이제 서울입니다. 43, 26 차이가 컸죠. 24, 45 마찬가지 3월 첫째 주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둘째 주에 가면서 크로스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32%, 30%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하지만 뭐 누가 위다, 앞이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는 거. 여론조사는 사실 추이가 중요한 건데 일주일 만에 무려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8%포인트가 15%포인트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15%포인트. 김도수 위원님. 일주일 만에 15%포인트 하락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근데 이 15%포인트의 하락이 이종섭 대사 때문이라고만 보는 걸까요? 이종섭 이슈만 있었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만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국 혁신당의 그 선택을 통해서 그게 떠오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즉 한동훈 비대위원장 뒤에 숨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부각된 측면이 아주 강하고요.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 근데 여기에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서 야당이 우리 선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장 유명한 선거 슬로건 중에 하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구호인데 네. 만약 야당이 바보야,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야 이렇게 구호를 내거는 순간 정말 치명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걸 빨리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 리스크 관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한동훈 의원이 좀 빨리 나선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종섭 이슈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많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그 중에 하나는 사실 막말 논란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계속 있었습니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했었습니다만 일단 여권의 국한에서 보면 주말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사실 그동안 뭐 돈봉투 의혹으로 정우택 의원에 대한 공천이 취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뭐 부정 경선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훈 후보 뭐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앞서 있었던 건데 주말 동안 이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구 도태우 후보 그리고 부산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막말 논란 관련해서 두 사람 다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주말 동안 두 건의 공천 취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공천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빨리 귀국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거든요. 주원규 위원님. 네. 두 건의 공천 취소만으로는 여론을 돌리기 어렵다, 부족하다라는 판단이었던 걸까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억울해 보이는 부분이 이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으면 만약에 장해찬 의원이라든지 도태우 의원의 그 공천 취소 같은 부분처럼 빠르게 대응했으면 더불어민주당보다 속도가 빠르다, 신속하다 이런 평가를 얻어낼 수 있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최상병 사건과 관련된 이종섭 대사 문제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사건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박정원 전 대령 그 사건의 이제 의혹 당사자인 박정원 전 대령은 지금 보직 해임된 상태인데 이 이종섭 대사는 어떻게 보면 영전하는 형태로 옮겼다는 것. 사실은 즉시 귀국이냐 소환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네. 바로 그러한 어떤 민심의 이반을 지금 신경 쓰고 있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패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그 바쁜 와중에도 신속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부분은 보이지만 문제는 아까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처럼 용산이에요. 꿈쩍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 앞에서 도대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또 그리고 여당 안에서도 과연 대통령실은 이 선거를 치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도 굉장히 세게 과연 선거를 치를 의지가 있느냐까지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종섭 대사에 대해 앞선 공천 두 건 취소가 있었습니다만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인 이종섭 대사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랑 얘기가 된 건 4월 말에 공관장 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내가 가는 것으로 귀국하는 걸로 조율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사퇴할 생각이 있습니까를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나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뭐 공관장 회의 때 와서 내가 조사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조사 받을게요라고 얘기를 지난번에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어제도 또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나 수사 잘 받을 겁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주진 위원님 예. 이게 안 된다. 수사 받는 게 문제가 아니야. 국내에 들어와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즉시 귀국, 즉시 들어와라 얘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뭐 호주라는 나라가 뭐 보통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뭐 본인의 일정 때문에 이렇게 한국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네. 또 당연히 주 호주 대사가 무슨 노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사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네. 중책을 맡고 간 분이신데 그렇다면 조사 때문에 거기에 또 일을 비우고 와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것이 과연 이제 신분이 호주 대사를 겸하면서 과연 이렇게 공수처 조사를 받을 수 있는가? 아주 상식적인 국민의 질문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뚜렷한 답을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중요한 부분이 그동안 국민의힘이 야당을 향해서 늘 반복했던 프레임, 바로 방탄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이분이 얼마나 혐의가 있고 특히 공수처에서 조사가 좀 미흡했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재 그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외로 가는 것이 역으로 방탄 프레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점에서 매우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한동훈 위원장 세게 얘기했다, 강수를 뒀다라고 얘기해 즉시 귀국해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어유 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이종섭 자진 사퇴로 출구 전략 찾는다.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권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대사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이 대사 문제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 얘기가 나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이 사안 지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2월 달에 명품백 논란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이미 상당한 논란이 되고 정권 심판으로 이어지니까 국민적 우려가 있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었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굉장히 격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만나서 사죄하고 그 비대위원직 사퇴 요구까지 받고 그리고 무마되고 끝났습니다. 그 뒤로 국민의힘 내에서 명품백 얘기 언급이나 됐습니까? 그냥 끝난 사안이 돼버린 겁니다. 이 사안도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신속하고 즉각적이고 강수를 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시간을 다시 역수해서 돌이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월 7일 날 4시간 공수처 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이 사안을 4시간 조사로 끝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8일 날 출국금지 해제가 됐고요. 그날 한동훈 위원장이 언론과 만남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대통령실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악화되니까 어제서야 마치 중대한 사안이 있었고 부적절한 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대통령실을 설득을 해서 자진 사퇴를 요구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결론을 그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런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지난번 그 명품백 논란의 어떤 전체적인 그 상황을 관통했던 약속 대련의 뭐 이런 의혹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는 사실상 가능성이 좀 작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설령 그런 게 있다고 그래도 이게 정말 당에서 요청해서 그거를 수용하는 그런 순서는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지금 말씀도 같이 해주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여출마자들 아우성에도 말 없는 대통령. 조선일보의 기사예요. 근데 조선일보 지금 출마자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대통령이 말이 없다라는 게 제목인데 이 얘기인 즉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냐가 사실 괄호 안에 들어있는 얘기인 거겠죠. 이 제목 안에. 네.
지금 왜 안 하냐. 근데 가끔 침묵 자체가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하세요. 뭐든지 간에 뭐 하세요 했는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하기 싫은데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 말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임명을 해서 그 부임지에 보낸 그 주체인 대통령이 다시 본인의 인사를 철회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인사를 잘못했음을 온 국민에게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여당으로서도 대통령에게 경질 혹은 해고, 해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든요. 가장 자연스러운 수순은 바로 본인이 직접 사퇴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 현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더 이상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물러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없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여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네. 물밑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서로 오고 가고 있겠죠. 다만 대통령은 중심을 지키면서 본인들에게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임명권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보입니다.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그 말이 없다는 것은요.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정말 어떻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으면 말을 하겠죠. 안 된다 된다. 근데 저것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하겠죠. 근데 아까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께서는 경질할지 이런 거 없을 것이던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자진 사퇴할 거예요. 오늘 내일 사이 자진 사퇴를 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봅니다. 이 여론의 네. 힘을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엄청 밀고 드는 파도를. 네. 제가 볼 때는 늦어도 이번 주 내에는 네. 아마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봐요. 그런데 아하. 이걸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도 당연히 위기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랄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네. 또 어떠한 민심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용산에서도 아마 동의를 하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은 오늘 내일 상관일 수도 있다. 길어도 이번 주 안에는 자진 사퇴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여권의 총선 리스크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종섭 대사 문제만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수도권 이상 기류에 용산발 리스크 막자 서둘러 진화. 보통 이종섭 대사만 문제면 이종섭 리스크 막자라고 할 텐데 용산발 리스크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용산발이라고 얘기가 나온 이유, 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실까요? 황상무 수석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말씀은 제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발언이 좀 부적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발언인데 이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MBC랑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고 해요. 근데 이 자리에서 내가 정보사 출신이었었는데 88년에 한 경제신문 기자가 아파트 앞에서 흉기에 찔렸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비판적인 신문을 쓴 기자 흉기에 급습당했다라는 얘기를 식사 자리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이거 좀 부적절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가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즉시 귀국보다는 훨씬 더 수위가 좀 높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원규 위원님, 네. 이거는 자진 사퇴해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스스로 거취 결단. 이번 건 더 셉니다. 아니 더 셀 수밖에 없는 게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언론을 겁박하는 것을 그런 회칼 테러라는 그런 어떤 용어로 사용되어서 지금 있고요. 이 황상무 수석은 이것만이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부적절한 견해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분이 대통령실에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거는 국민 눈높이뿐만 아니라 상식적 수준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은혜 후보 현재 예전에 대통령실에 계신 분조차도 이거 대통령실이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 내에서 경질의 분위기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게 출구 전략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앞서서 이종섭 대사의 문제와 이 황상무 수석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은 자진 사퇴와 경질의 어떤 모양새를 잡아가고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대 야당 심판론이라는 그 프레임을 빨리 전환시켜서 민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당이 머리를 숙여서 네. 민생과 함께하겠다는 어젠다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나경원, 안철수 선대위원장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 여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이렇게 풀면 되면 1번 답은 이거고요. 2번 답은 이거고요. 지금 답안지를 공개를 해주셨어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답안지는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한동훈 위원장 사실 이 황 수석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불과 이틀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발언의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요.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네, 사실 이틀 전에도 뭐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발언 같은데요 정도로 해서 짧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때 뭐 잘 모르겠지만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됩니다는 하늘과 땅의 얘기인 거죠. 지금 굉장히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근데 김두수 위원님, 지금 보면 한동훈 위원장 앞서서 이종섭 대사 건도 그렇고요. 이번 건도 그렇고 살짝 템포가 반박자 좀 느리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대책위원장이라면 이런 리스크에는 한 발 앞설 필요도 없고요. 반발만 앞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자기 좀 뭔가 좀 불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사안은 잘 모른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변명하듯이 했는데 이런 사안은 사실은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조금만 한 발짝이 아니라 반발짝만 앞서면 이게 수습되는데 그나마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용산이 이건 경질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 앞서야 되는데 대통령은 계속 시간을 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말하게 함으로 해서 좀 그 기회를 주긴 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서 리스크를 줄이려면 네. 정말 정치적 국민에 대한 여론의 반응성을 반발짝만 앞선다. 이 생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켠에서 하는 얘기는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선대위 원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쏠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게 즉각 내가 내용을 뭘 알아야 얘기를 하고 할 텐데 알 시간이 없다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빡빡한 일정 속에서 이제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네.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며칠 일주일 정도를 보면은 용산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도태우 후보, 장예찬 후보, 또 앞서서는 정우택 후보 이런 분들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벅찬 그런 정치적 일정을 보내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 이미 이제 용산과의 한 번의 대립각으로 상당히 부담을 느꼈을 법도 한데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본인도 매우 부담이 되고 또 주변의 참모진 입장에서도 그러한 직언을 하는 것이 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하문경 후보라든지 또 여러 이제 수도권 후보들 사이에서 위기론이 터져 나오고 네. 그래서야 이제 정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대로 둬서는 수도권 선거가 공멸 위기로 갈 수 있겠다. 이것은 치명타이기 때문에 이제 나경원 위원장이라든지 또 안철수 위원장 같은 그런 수도권 후보 공동선대위원장들이 또 힘을 보태서 이렇게 이제 기조를 전환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 논란이 되다 보니까 황상무 수석이 주말 동안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네.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저의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공직자로서의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 있게 처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책임 있게 계속 활동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이어서 볼까요? 여 내부서도 황상무 사태 목소리 커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김은혜 수석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다음 기사 볼까요? 한 용산에 설명했다지만 당정 갈등 재점화
불씨될 수도. 당정 갈등으로 되는 거 아니겠냐. 황상무 수석이 사퇴할 생각은 없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용산과 여의도 생각이 다르다는 거 아니냐. 그럼 갈등, 재점하는 불씨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입장을 좀 정리를 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는 지금 사이다라고 하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가짜 뉴스를 좀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올리는 내용인 건데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피의자 도피다? 아니다. 이거 어불성설이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출국 금지 정말 몰랐냐? 알았으면 더 큰 문제 아니겠느냐. 진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 관련해선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이에요. 그럼 황상무 수석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오늘 조간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수인 건 분명하지만 수석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인 즉슨 그러면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게 여당 눈높이랑 국민 눈높이는 뭐 차치하고요. 일단 여당 눈높이랑 용산 눈높이가 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제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땐 그 말은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출국 금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외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대사로서 아그레망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그 출국 금지한 것이 장애가 돼요. 그러면 이 장애가 있는 거 알면서도 과연 임명을 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고요. 빼돌리기 운운이 나오는데 아마 용산의 입장에서는 이제 대통령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이걸 공수처에서 수사해봤자 결론은 무혐의 나온다. 아마 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공수처에는 뭐 고발이 돼 있지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국민적 정서랄지 아니면 마치 피의자를 빼돌린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어떤 프로세스 절차에 있어서 생각을 좀 했어야 하는데 이걸 못 하다 보니까 피의자 빼돌리기 어떤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그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뭐 자진 사퇴를 하든지 뭐 경질을 하든지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황상무 수석의 이 얘기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퇴할 정도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네.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그 대통령의 어떤 시민수석인데 본인이 더군다나 뭐 정부사 출신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건 일파만파 굉장히 영향이 갈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아주 무시를 하는 것 자체는 용산의 인식에 잘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조만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 패널 분들은 일단 이종섭 대사는 자진 사퇴하고 지금 황상무 수석은 경질하고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지금 답안 이게 답안지예요라고 지금 말씀을 좀 해주고 계세요. 다음 기사 볼까요? 다음 기사. 네. 경향입니다. 이 둘을 어찌할꼬 이 둘 윤 대통령 뒤에 있는 이종섭 대사 그리고 요 앞에 조그맣게 있는 황상무 수석입니다. 이 둘을 어찌할꼬 정권 심판론에 기름 붓는 대통령실. 네. 아마 윤 대통령 지금 여기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깊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 나온 게 말 없는 대통령이란 얘기인 즉슨 지금 말 안 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도 있었죠. 이 둘을 어떻게 할지 윤 대통령의 고민의 결론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